강의는 끝났고요. 잠깐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뭐 오늘자 올라온 합격수기는 아니에요. 최근에 올라온 합격수기인데 너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 친구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실강을 쭉 3명 같이 들었던 여자분 3분이 있었다. 근데 그 중에서 2명이 어제 찾아왔고 한 분이 다리가 다쳐서 못 왔다라고 했는데 그분의 합격수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분이었구나라는 걸 매칭하고 나니까 이 합격수기가 나도 너무나 남다르게 느껴져서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끌고 와봤어요. 자, 일단 이분은 일단 점수 보세요. 평균 점수가 87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공무원시험을 합격하면 면접 받고 합격자 발표 났어. 합격하면 바로 연수원으로 끌려 들어갈까요? 아니면 순서대로 갈까요? 순서대로 가요. 그럼 봐요. 나를 불러줄 때까지 나는 뭐가 돼 있어? 계속 백수야. 슬픈 얘기다. 그런 생각 안 해봤지? 붙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기간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불러주는 기간까지 텀이 10개월이라고 쳐봐요. 10개월 동안 누가 너를 써줘 안 써줘? 안 써줘요. 너는 정식으로 어디도 취직돼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냉정한 얘기로는. 왜? 이미 네가 뽑혔는데 다른 기업에서 너를 뽑겠어? 안 뽑을 거야. 그럼 이제 결국 네가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없다. 돈을 정식 직원으로 벌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그래서 쿠팡 알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슬픈 얘기야. 그럼 이제 어찌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바꿔 얘기해서 빨리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네. 그래서 지금 이번 합격자가 9월 4일날 입교가 처음 1차수가 들어간대요. 9월 4일날 입교하려면 어떤 경우부터 뽑아갈까? 점수 높은 경우부터.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87이죠, 평균이. 평균 87점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지금 1년 만에 합격한 친구예요. 근데 평균이 87이야. 그래서 9월 4일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와서 우리 면담에 갈게요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친구는 올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내가 빨리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올 수 없는 상황인 건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합격하는 순간 또 다른 계급 차이가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됐고 나는 문 닫아도 좋으니까 합격만 하면 좋겠어. 그래, 맞아. 나도 그 마음 이해해. 나도 회계사 시험에 꼴찌로 붙어도 좋으니까 내가 문 닫을 테니 나만 합격시켜주면 원이었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붙고 나면 달라요. 막상 붙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냉정한 얘기로 다 똑같은 세무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안에 네가 얼마나 이 기본교를 잘 다듬어 왔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벌어야 되게 달라집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회계도세법도 붙고 나면 너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지금 현직에서 계속 세무직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가장 절대절명의 이유가 뭘까? 생각해봐. 들어가서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박터지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1년의 모든 시간을 거의 회계세법에 쏟아붓는다고 생각 공부를 해도 회계세법 점수가 잘 안 나와. 왜? 지랄 맞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붙고 나서 고비와 나사가 다 풀렸는데 혼자 공부한다.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현직에 가서 계속 뭐 회계실무 자격증을 딴다 뭐 한다라고 할 때 점수가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 가갖고서 뭐가 느껴져? 상대적인 열등감이 느껴지겠죠. 내가 뭘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없어요. 직장 다닐 때 진짜 말할 수 없어요. 네가 정장을 입고 멀쩡하게 번듯하게 앉아있어요. 근데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 없어? 못한다니까요. 민원이 와갖고도 너한테 막 뭐라 해요. 근데 지금 너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야?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인 거예요. 네가 법전을 이해할 수 있고 법전에 대한 논리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딱 이 지식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막 속이 허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너를 지킬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돼요? 그러니 물론 나도 이해해. 나도 내가 문 닫고 합격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문 닫고 합격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또 다른 계급이 존재한다니까.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니까 어차피 평생 이게 여러분의 밥줄이에요. 회계세법은 여러분의 밥줄인 거니까 붙는 건 물론이거니와 붙는 건 물론이거니와 나중에 가서 여러분을 지켜준 유일한 힘이 나한테 탄탄하게 배운 회계세법일 거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 공부할 때 알차게 공부하세요. 알차게 공부하는 방법은 결론은 똑같은 깔때기 이론이지만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돼. 그러니까 중간에 건너뛰려고 하지 말고 시킨 대로만 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 친구의 합격 수계를 보면서 정말 감동했던 것 중에 하루라도 모든 과목을 고지 않으면 불안해서 매일 5과목을 빼먹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보다요 22년도 3월에 시작해서 22년도 4월 때까지 1년 걸렸어. 물론 모든 수험생들은 지가 공부했던 거를 작게 이렇게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건 1년 남짓해서 합격한 거니까 잘한 건 잘한 거야. 근데 그게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야, 너는 합격할 만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보시면 하루라도 모든 과목을 보지 않으면 불안해서 매일 5과목을 빼먹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보통 서너 과목 정도는 제대로 보고 한두 과목은 까먹지 않을 정도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짧게 훑었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닐 거야.
뒤에 가서 했던 것들을 보통 위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시당초 처음부터 12개월 내내 공 방식이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근데 어쨌건 얘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 봐요.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유니폼처럼 계절별로 옷을 정해두고 시간을 최대한 아꼈습니다. 얼마나 자기 시간에 대해서 칼같이 단죄했는지가 느껴지죠. 내가 이걸 딱 이 줄을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다고. 저도요, 강사로서 매일 여러분들 앞에 무대처럼 서야 되니까 너는 그런 생각 안 해봤겠지만 나한테는 얘가 무대야. 내가 뭐 무대 의상을 입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매일 그래도 뭘 입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내가 맨날 후줄근하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나처럼 되고 싶겠어? 내가 공부해갖고 쟤처럼은 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도 여기 서 있는 의미가 없겠지. 나도 신경을 쓰는데 내가 정말 절대절명으로 세법이라고 하는 걸 익혀야 되는 그 시점에서는요, 모든 게 귀찮았어요. 밥 먹는 것도 왜 사람이 한 삼시세끼를 다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분 1초도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럼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도 너무 귀찮아서 정말로 우리 남편한테 야, 내가 월화수목금 뭘 입으면 좋을지 네가 좀 정해주면 안 되겠니? 딱 가서 준비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딱 준비를 해주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고 가서 강의하고 왜? 나의 모든 신경과 모든 에너지를 세법 강의를 준비하는 데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정말 내가 너무 그게 간절하고 절실하면 그 모든 에너지가 그렇게 집중이 되거든요. 내가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말하는 이 말이 나한테는 소름 돋게 느껴졌어. 유니폼처럼 계절별 옷을 정해놓고 다니면서 시간을 최대한 아꼈습니다. 모든 시간을 얼마나 쪼개 아끼고 싶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지하철의 초반에는 암기를 위주로 했으나 나중에는 암기하다가 자꾸 잠이 드는 현상이 발생해서 이북을 활용해서 회계 문제를 풀었는데 뇌를 깨우는데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서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지갑 미축 꺼놨어. 세법 OX도 지하철에서 풀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을 다 활용하신 거야. 이렇게 하면 1년 안에 붙어요. 그런가 하면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우선 제자리를 항상 지킨다는 것에 작은 목표와 책임감이 생기기도 하고 어떻게든 진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과정에 맞춰 공부하는 노력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 내 거 무조건 따라갔고 이때 2달 간격으로 큰 일정, 작은 일정을 세워가면서 수행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보통 공부하다가 슬럼프가 온다고 하거든요. 슬럼프가 언제 올까요? 언제 올 것 같아? 나의 일상에서 벗어났을 때 와요. 내가 이렇게 나의 일상을 채워가잖아요. 매일 얼마나 힘든 이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힘든 일상을 채워가면 내가 내 스스로 너무 기특해. 내가 잘하고 있는 걸 내가 알아. 슬럼프가 올 리가 없어요. 왜? 희망이 저 앞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아,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고 이 전력투구의 결과가 합격이라는 게 보이는데 슬럼프가 왜 와? 안 와. 근데 슬럼프는 언제 오냐면 내가 이걸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도 슬럼프를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해보니까 슬럼프가 언제 오냐면 내 궤도에서 이탈했을 때 와요. 내 궤도 이탈하는 순간 내가 못 붙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 흔들려서 집중이 안 되니까 또 진도를 또 놓쳐. 또 놓쳤기 때문에 이제 나는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보이는 순간 더 불안해지고 더 안 되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이게 슬럼프예요. 물론 그걸 상관없이 몸이 너무 지쳐서 슬럼프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어. 내가 쫙 봐도 그렇게까지 막 얼굴이 노래져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경우는 내가 지금 봐도 안 보여 잘. 그럼 그 경우는 매우 드문 거고 일반적인 경우는 내가 나의 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슬럼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보통 내가 합격생들 대화를 좀 해보면 나도 공부를 할 때 이 궤도에 이탈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슬럼프가 왔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 보면 얘기를 해보면 자기는 공무원 시험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대. 그냥 이 룰대로만 쭉 했대. 시킨 대로만 하고 이 룰만 쭉 했기 때문에 슬럼프는 전 없었어요 라고 할 때 처음에는요. 안 믿었어요. 지가 슬럼프가 있었는데 그냥 잊어버린 거겠지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이 궤도를 그냥 매일 똑같이 지켜가잖아요. 궤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붙을 희망을 두고 희망만 딱 바라보고 내 말만 믿으면 되잖아. 하면 붙어. 근데 그걸 믿고 쭉 그 여정만 따라가면 슬럼프가 오질 않아요. 이 친구가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보면서 그거를 아주 딱 느꼈거든요. 보시면 5시 15분에 기상. 딱 자기 일정표를 내놨어. 6시 45분에 학원에 도착. 그러니까 지금 이동하는 시간을 보세요. 상당해. 상당하기 때문에 그때 지하철에서 어떻게 공부했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보시면 공부하면서 이동, 하고 나면 가끔 문이 잠겨 있거나 내가 불을 켜야 했는데 그런 데서 뿌듯함과 소확행을 느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저런 변태 같은 느낌이 있을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 본인이 내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뿌듯한 자부심인 거예요. 이게 느껴지면 결국은 대적할 다른 면가 없어. 내가 왜 이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도 가장 최근에 제가 성취감을 강하게 느낀 게 세법 강의 일으켰을 때거든요. 그럼 첫해 내가 세법을 할 때 매일 5시 반 내지는 6시에 일어났어요. 누가 깨우지 않아도 기계처럼 그때 일어나. 왜?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나 빨리 지금 PPT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강의에 올라가기 전에 이게 다 준비가 안 됐을까봐 그 시간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거든요. 약간 지금도 습관이 붙어서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무조건 일어나요. 그게 누가 깨워서가 아니야. 그냥 일어나면 습관처럼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요. 저는 매일. 어차피 애들 키우는데 애들을요, 이모들이 다 알아서 하거든요. 저는 그냥 일을 해도 애들이 잘 굴러가게끔 집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 근데 내가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제 그 2명의 수험생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요즘도 6시에 일어나세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일어나. 근데 그게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어. 왜? 그냥 습관이에요. 그때 너무 빡세게 세법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서 내가 이걸 못하면 어떡하지? 정말 내가 최선의 전력적으로 다 해도 이 시간 안에 이걸 다 완성을 못하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퀄리티를 낮출 수는 없는데, 난 죽어도 못 낮추겠는데, 죽었다 깨라도 못하겠는데, 그 퀄리티를 유지하려면 그걸 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 때문에 1년 동안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수험생이 느꼈던 이 절박함과 나도 가장 근접하게 느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나 와닿아. 그러면 보통 여름에는 날이 그때쯤엔 밝아 있는데 새벽 5시 일어나면요, 겨울엔 깜깜해요. 근데 겨울에 깜깜했을 때 내가 이 시간에 일어나서 PPT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수험생과 똑같았을 거야.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될 리가 없지. 최선을 다하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또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다 끌어다 썼거든요. 삼시세끼 밥 먹는 것도 아까워했고 옷 골라 입는 시간도 아까워했고, 그래서 그때요 미장원도 하도 안 가서 이게 무슨 산신령처럼 머리가 계속 길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묶고 다닐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수험생이 처음에 내가 3월달에 5월달에 강의할 때 선생님이 되게 반짝반짝 예쁘게 나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계속 머리를 질끈 묶으면서 초췌해져 가면서 삐짝 말리기 시작하더래. 정말 그게 이 시간대별로 느껴질 정도로 그 시간을 제가 견뎌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하는 이 쉽게 말하면 소확행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력 투구를 다하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는 뭐 슬럼프나 이런 좌절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뿌듯함, 그리고 내가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부심, 이게 느껴져요. 이게 느껴지면 슬럼프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 너무너무 이 친구가 내가 보기에는 딱 정도를 걸어서 자기가 잘한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또 언제까지 공부해요? 11시 30분까지. 그러니까 제가 눈 뜨고 일어나서 공부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자기 최선을 다한 거예요. 1년 안에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한 거지. 얘기도 해주고 싶어요. 회계 80점. 자, 모든 컬을 다, 물론 여러분이 그럼 그렇게 공부했는데 회계가 80점이에요? 라고 이해하면 안 되겠다. 이 친구의 글을 보면 모든 컬을 다 맡기고 과정별로 강조한 대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정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모든 과정이 단계별로 다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천재는 꼭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 1홀까지 천재를 4회독하고 2, 3홀은 기출, 배모, 동영만 반복했는데 이 과정에 천재를 풀다 넘어오니 쉽게 느껴졌습니다. 천재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밑에 보시면 노력에 아쉽게도 시험장에서 회계를 남겨두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마지막이라고 신나서 건방지게 풀다가 말 문제가 다 틀렸습니다. 근데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80점 정도 맞으면 돼, 사실은. 근데 80점을 맞기 위한 80점짜리 컨텐츠를 가지고 내가 만점이 80점인 채로 공부하잖아요? 너는 분명히 실수를 할 거거든. 네가 실수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실수 때문에 한두 문제 등등을 틀게 되면 또 시험장에서 80점 정도만 맞게끔 공부를 해놓으면 내가 아예 처음 봤던 문제가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기싸움에서 지게 돼요. 4문제를 처음 보고 이 안에 또 실수가 2-3개가 생기고 내가 다 못 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한계가 딱 느껴지는 순간 점수가 그냥 1, 20점 비는 게 아니라 쫙 떨어지면서 꽈랑이 나요. 회계는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넘쳐나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친구처럼 완벽하게 모든 과정들을 다 했어도 뭐가 생긴다? 실수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실수조차도 내 점수가 80점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무조건 나의 정말 많이 도 내가 정말 무슨 실수를 다 해도 내 점수가 80점이 지켜지게끔 공부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1년간을 준비해서 보는 시험은 그런 겁니다. 정말 힘들게 공부하신 거지만 1년 안에 끝냈잖아요. 심지어 아까 계급이 다르다고 그랬지. 합격하고 나면 일기수로 들어가요. 왜? 평균이 87점이니까. 아시겠죠? 보시면 3월부터는 암기 과목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회계랑 한국사와 세법에 집중하느라 마지막에 신경을 많이 못 써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80점을 찍었다고 내가 생각할 때 80점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결국 점수는 마지막에 얼마의 시간을 더 인풋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결국 총점을 얼마를 찍었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친구는 자기가 지금 계속 하고 싶은 얘기 뭐야? 80점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어쨌건 내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공부를 쌓아놓고 나면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마지노선 80을 지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법의 경우는 모든 베이스가 내가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 첫 달 기본 이론을 배우는 과정에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세법은 딱 그래요. 4달 동안 기본 이론을 할 때 이때만 베이스를 잘 쌓아놓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장담컨대 이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야 그때 사실 설명 안 했는데 이때 이런 거야 라고 다시 설명하는 거 없어요. 다 설명해. 다 설명하고 기출 때부터는 그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 설명을 해줍니다. 이 친구가 딱 그 얘기를 해요. 자, 조문들을 이미지로 배우다 보니 시험장에서까지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기출 풀고 천재 풀면서도 끊임없이 당시 이해했던 PPT 이미지를 끌어오면서 정리했습니다. 교재를 통해 OX 교재 정말 잘 활용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활용하고 하루에 단원을 정해놓고 무한 반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조문을 찾아가 무한 반복하며 읽고 외웠습니다. 선생님이 이론 수업 자체가 처음에는 암기간 이해로 접근할 수 있어서 더 흥미를 붙이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들어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이왕이면 붙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봤겠지만 합격하고 나서 10개월간 무직으로 논다고 생각해봐. 이것도 끔찍한 일이야. 물론 학교 다니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면 사실 되게 힘들거든. 그럼 이왕이면 고득점으로 붙는 게 좋겠지. 그러니 고생할 때 온방짓게 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친구처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전력 투구를 다 하세요. 전력 투구를 다 하셔야 돼. 예전에 누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오정아가 회계사 시험 정도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시험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냉정하게는 계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사법고시가 더 힘들어요. 그 다음에 행정고시 삐까삐까해. 내가 보기엔 별사심이 제일 힘들어. 그럼 그거에 비해서는 회계사 시험이 좀 더 쉬울 수 있어. 그거에 비해서는 공무원 시험이 쉬울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시험에 쉽게 말하면 이 순위가 있을 수 있지만 난이도의 순위라든지 붙기 어려운 이 절대량의 정도의 순위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 수험생은요. 내가 어떤 시험을 도전하든 간에 전력 투구하셔야 돼요. 내가 이 시험이 살짝 쉬운 시험이라 힘을 좀 뺐다? 못 붙어요. 그럼 그렇게 떨어지면 뭐라고 변명할 건데. 이해가 돼요? 그러니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러진 않겠지만 회계사나 세시에서 만약에 합격을 못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처음 보면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제일 그 사람이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건방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거기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이거 너무 쉬운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본인이 전력투구를 안 하게 돼요. 전력투구를 안 하고 힘을 뺐을 때 얼만큼을 뺀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조절이 안 되거든. 이번에 또 떨어져. 그럼 이제 그 창피함을 어떻게 얘기할 거야? 여기서 또 떨어지고 저기서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 이거를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이 본인 스스로를 이제 안에서 찌그러뜨기 시작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전력투구를 하십시오.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그거야. 전력투구를 하세요. 저도 회계사 시험 준비할 때 전력투구를 했고 전 뭘 하든 항상 전력투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이 친구 봤던 것처럼 내가 전력투구를 하면 슬럼프가 안 와요. 왜? 내가 스스로도 기특하거든. 남들 다 깜깜해갖고서 아직 세상에 깨어나 있지 않을 때도 내가 혼자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그래서 혼자 막 열심히 불을 태우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최선이야 라고 하는 순간 슬럼프가 원래 올 수가 없어요. 이거 되죠. 물론 이제 체력을 관리하는 건 다른 문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보통 적당히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냉정하게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봐. 이게 나의 전력 투구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이었던 건가?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분명 후회가 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그렇지 않으려면 전력 투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이 친구처럼 일기수로 끊고 들어가지. 그래야 붙고 바로 그 기쁨으로 바로 연수원 들어가서도 좋은 성적으로. 연수원 들어가서도요. 또다시 성적 경쟁이에요. 계속 시험 보잖아. 한 주마다 시험 봐요. 회계사법 시험 본다고. 그럼 거기서 시험 봐갖고도 그 점수 갖고 1지망, 2지망 끊어갖고서 네가 원하는 것들 보내주거든요. 예를 들면 지분 정의 유정부인데 저 밑으로 내려가. 이게 어떡할 거야.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거를 네가 자유롭게 선택하려면 안에서 시험 점수가 높으면 1지망이 돼요. 그럼 시험 점수가 높으려면 연수원에서 배운 이 내용만 가지고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나랑 같이 갈고 닦은 이 모든 것들이 밑바탕이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이 밑바탕이 돼요. 그러니 매 순간 전력 투구를 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